안녕하세요. 배구의 정석입니다. 다음 시즌 여자 배구 아시아 쿼터판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아시아 쿼터라고 하면 외국인 선수를 보조해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 전술 자체를 바꾸는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고 어떤 팀은 사실상 제2 외국인 선수 수준의 전력을 아시아 쿼터로 채우고 있죠. 특히 이번 시즌은 메가 복귀부터 타나차 이적, 중국 국가대표 출신 영입까지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다음 시즌 여자 배구 6개 구단 아시아 쿼터 선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팀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변수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사실 이번 시즌 가장 충격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메가와티의 영입이었죠. 솔직히 메가는 이제 아시아 쿼터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정관장 시절 이미 외국인급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힘으로 블로킹을 뚫어버리는 파워도 있고 타점도 높고 결정력도 있죠. 무엇보다 V리그 검증이 끝난 선수라는 게 가장 큽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은 항상 적응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메가는 이미 한국 배구를 다 경험했죠. 경기 템포도 알고 원정 분위기도 알고 큰 경기 압박감도 경험했습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당장 우승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선택이었죠. 근데 변수도 명확합니다. 결국 무릎 상태인데요. 사실 많은 팀들이 메가를 원하면서도 끝까지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현대건설은 메디컬 체크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 영입에 들어갔지만 만약 시즌 중 무릎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면 팀 전체 운영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 컨디션의 메가라면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아시아 쿼터 중 가장 무서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일본 국가대표 출신 우치세토 마미를 선택했죠. 근데 이건 메가처럼 화려한 선택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로공사는 이번에도 안정감 쪽으로 방향을 잡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우치세토는 폭발적인 공격형 선수는 아닙니다. 대신 리시브와 디그, 경기 운영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실제로 일본 대표팀에서도 리베로 역할까지 맡았을 정도로 수비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정원과의 조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문정원의 우치세토까지 들어오면 도로공사의 수비 조직력은 다시 상당히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단점도 분명합니다. 171cm라는 신장은 결국 블로킹 약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또 일본 리그와 달리 V리그는 주중 경기까지 많아서 체력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우치세토는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팀을 안정시키는 카드에 가까운 느낌이죠. IBK 기업은행은 오사나이 미와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에서 마나베 감독 색깔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요. 오사나이는 일본 리그에서 국내 선수 득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 자체는 검증된 선수죠. 근데 단순 공격형은 아닙니다. 리시브까지 안정적이죠. 결국 마나베 감독이 원하는 빠른 템포와 공수 밸런스 배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기업은행은 킹켈라의 리시브 불안이 계속 문제로 나왔었는데 오사나이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피지컬은 변수입니다. 175cm면 V리그에서는 결코 큰 신장이 아니죠. 그리고 해외 리그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오사나이는 적응만 성공하면 꽤 재밌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장은 중국 국가대표 출신 중우이를 데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아시아 쿼터 중 가장 변수 덩어리 같은 선수인데요. 왜냐면 장점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184cm 높이에서 내려꽂는 공격, 블로킹, 그리고 중국 대표팀 경험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리그에서 30득점 이상 터뜨릴 정도로 공격력은 상당히 강한 선수죠. 근데 반대로 약점도 명확합니다. 리시브인데요. V리그에서는 목적타 리시브가 엄청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해외 리그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우이를 터지면 진짜 무서운 선수라고 보는데요. 성공하면 정관장은 메가 공백을 생각보다 빨리 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적응에 실패하면 리시브 약점 때문에 계속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타나차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GS의 선택이 이번 아시아 쿼터 시장에서 가장 밸런스 좋은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타나차는 이미 도로공사에서 V리그 적응을 끝낸 선수죠.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리시브 때문에 엄청 흔들렸는데 지금은 공수 양면에서 확실히 성장했다는 게 기록으로도 드러납니다.
공격 효율도 좋고 리시브도 안정됐고 팀 분위기까지 살리는 스타일이죠. 특히 GS 칼텍스는 이번 시즌 분위기 자체를 많이 바꾸려는 느낌이 있는데 타나차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활동량은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순간 내가 해결하겠다 수준의 클러치 해결사 느낌은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죠. 결국 타나차는 혼자 게임을 뒤집는 선수라기보다는 팀 전체 완성도를 높이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흥국생명인데요. 흥국은 자스티스를 선택했죠. 사실 자스티스는 느낌 자체가 예전 현대건설 위파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본기가 좋고 수비 안정감이 있고 연결 플레이가 좋죠. 공격도 엄청 강하게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스마트하게 득점을 만듭니다. 특히 블로킹을 이용하는 능력이나 코스 공략이 좋은 선수죠. 무엇보다 흥국생명 같은 강팀에서는 이런 유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선수 전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 점유율 높은 선수보다 연결과 안정감을 주는 선수가 더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대신 역시 아쉬운 건 높이와 폭발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흐름을 바꿔버리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가죠.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현대건설은 메가로 우승 모드를 선언했고 GS는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선택했고 정관장은 가장 큰 변수를 택했고 도로공사는 조직력 중심, IBK는 만화배 감독 스타일, 흥국은 안정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죠. 즉 이번 시즌 아시아 쿼터는 단순히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각 팀이 어떤 배구를 하려는지가 그대로 보이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무서운 선수는 메가라고 봅니다. 정상 컨디션 기준이면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근데 가장 안정적인 카드는 타나차 같고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중위, 가장 밸런스형인 선수는 자스티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시즌 여자 배구 아시아 쿼터 선수들 중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팀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